그래서 첫 번째 1번의 요거는 일단 답은 이제 1번이요.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식을 뭘 세워야 될까? 우리 어떤 식을 세워야 될지 생각해 보자. 무슨 과정을 해야 풀이가 나올까? 뭐 그치, 중력, 그치, 중력의 크기, 그치. 민수 60kg니까 얼마예요? 600N. 왜 600이냐면 중력과도 G가 10이라 썼으니까 60 곱하기 10을 해야 중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래 방향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평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조건이 두 가지 생겨요. 1번 힘의 평형 조건. 힘의 평형이 뭐야?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돌림힘 평형 조건. 돌림힘 평형은 작용하는 뭐? 돌림힘의 합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럼 돌림힘의 합은 0이다. 그럼 돌림힘의 합이 0인데 회전축을 어디를 잡아도 괜찮아요. 정지 상태에 있으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도 되겠고, 잘 보이는 걸로 하자. 여기 잘 안 보여. 어떻게 해도 안 보이네. 여기를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서 있는, 민수가 서 있는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판에 무게중심이 또 있을 거잖아요. 여기를 잡아도 괜찮아요. 여기 작용하는 힘들 보자. 받침대 A가 위로 미는 힘이 있죠. 그렇죠? 받침대 B가 위로 미는 힘이 있지. 또 무슨 힘이 있어? 하나 더 있어. 나무판의 중력은 어디에 작용해요? 무게중심에. 나무판의 무게중심 어디 있을까? 균일한 나무판이니까 얘는 요 중심에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받침대 A를 기준으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침대 A를 기준으로 돌림힘의 평형 조건을 써보자. 그러면 A가 주는 힘 위쪽으로 작용하잖아요. FA라고 해볼게요. 자, A가 주는 힘이 만드는 돌림힘은 얼마예요? 받침대 A야. 회전축이 여기 있어. 돌림힘 얼마야? 돌림힘의 크기 어떻게 계산이야? 돌림힘 어떻게 계산해? 돌림힘의 크기 어떻게 계산하죠? 어떻게 계산하지? 뭐라고 쓸 거야? 여기다 뭐 쓸 거야? 뭐라고 쓸 거예요? 돌림힘의 크기 계산 어떻게 해요? FA가 만드는 돌림힘 계산 어떻게 하냐고. 회전축이 A다. 여기다. 얘가 여기다 만드는 돌림힘의 크기 어디냐고. 얼마야? 팔의 길이가 얼마야? A를 기준으로 우리 회전축 어디로 한다고? 회전축을 여기로 한다고. 왜? 디귿 선지에서 그걸 물어봐서. 받침대 A를 기준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받침대 A가 만드는 돌림힘이 얼만데? FA 힘의 크기 곱하기 뭐야? 돌림힘 계산 어떻게 해요? 얼마지? 여기 안 되면 안 되는데? 돌림힘 계산 어떻게 해? 힘 곱하기 팔의 길이 맞아요. 맞아. 팔의 길이 얼마냐고. A가 만드는 팔의 길이 회전축 여기고 힘 여기 가해지잖아. 팔의 길이 얼마야? 얼마지? 팔의 길이 얼마라고? 회전축이 여기고 힘이 여기 가해지잖아. 팔의 길이 얼마라고? 거리가 얼만데? 힘이 작용하는 점이 어디고 회전축이 어디지? 받침대 A가 막대를 드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지. 회전축 어디야? 여기지.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얼마길래 내가 계속 물어볼까? 방금 1이라며. 1 아니라 그랬지. 거리가 얼마길래 내가 계속 물어볼까? 회전축이랑 받침대랑 같네 지금. 거리가 얼마예요? 0. 그러니까 내가 계속 물어보잖아. 민수는 힘의 크기 얼마예요? 600N. 그럼 팔의 길이 얼마야? 1m. 요런 식이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시험지에는 그게 없었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 막대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 A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을까? 받침대로부터 2m 떨어져 있겠지, 그치? 얘는 얼마야? 질량이 40kg니까 400N 다른 건데 400N 곱하기 2m 둘 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지. 그래서 플러스를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막대 B, 받침대 B가 어떻게? 받침대 B가 주는 힘의 크기를 FB라고 할게요. A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4m 떨어져 있고. 시계야 시계 반대야? 시계야 시계 반대야? 시계 반대. 마이너스. 다 더하면 0. 요 과정을 요 식이 쓰여져 있으면 푼 거고 아니면 안 푼 거죠. 그치? 받침대 B가 떠받치는 힘의 크기. 요걸 정리를 하면 일단 디귿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받침대 A를 기준으로 민수가 만드는 돌림의 크기는 600N 곱하기 1m였지. 얘는 600Nm. 그냥 디귿. 니은 받침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FB를 찾으면 돼. 자 이제 이항하면 FB 곱하기 4m는 600Nm 더하기 800Nm가 되죠? 그럼 얼마야? 1400Nm가 되는구나. FB 곱하기 4m는 그럼 이제 미터 사라지고 4로 나누면 FB는 350N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 이거? 다시 주면? 어떻게 하면 식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이 되네. 2번. 자 여기서는 근거가 뭐예요? 뭐가 위에 세 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일까요? 위쪽 뭐? 위쪽보다 중요한 말이 있어. 2m/s 보다 중요한 말이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왜 일정할까? 이게 왜 중요한 말일까? 등가속도야? 등속도야. 등속도. 가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가속도가 얼마란 얘기야? 에? 가속도가 뭐야?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가 있으면 속도 변화하죠? 속도 변화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가속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가속도가 0인 거예요. 없어요. 그럼 알짜임이 얼마일까? 알짜임이 얼마야? F는 MA잖아. A가 얼마래? 0이니까 알짜임은 자동으로 0인 거예요. 요 상황이거든. 전부 다 가속도가 0이라 전부 다 알짜임이 0인 상황. 그래서 니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0N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럼 C의 질량이 1kg. 1kg. 자 그럼 얘는 알짜임 얼마여야 돼? 0이지, 그치? 얘 C에 작용하는 중력. 우리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 아래로 얼마? 10N. 아래로 10m. 위로는 그러면 줄이 잡아당기는 거지. 얼마일까요? 위로 10N. 그 다음에 우리 장력, 줄의 장력의 특징은 양쪽 끝에서 크기가 같고 잡아당기는 방향으로만 작용했어요. 그래서 장력의 Q의 장력은 10N이에요. Q가 C를 위로 잡아당기는 것도 힘의 크기 10N이고 Q가 B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도 10N이다. B의 알짜임 얼마라고?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 A 알짜임 얼마야? A 알짜임 얼마예요? A 알짜임 얼마예요? 0. 그 다음에 이때 뭐라고 했냐면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래요? 50이다 라고 줬잖아요. 자, 그래서 A가 받는 힘을 보면 위쪽으로 뭐가 있어? 150이 있죠. 그다음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50이 있어. 그런데 알짜임이 0이려면 얘는 무게가 얼마여야 될까? 100N이어야 되지. 100N이려면 질량 얼마야? 10kg 곱하기 G 10m/s 제곱하면 100N에 나오죠. A는 몇 킬로에? 10kg구나. 확인된 거 같고. C가 몇 킬로에? 1kg이지. 그치?
이 덩어리 전체 A랑 B랑 C를 한 덩어리로 간주를 하면 얘네들은 위쪽으로 얼마 잡아당기고 있어? 150N으로 잡아당기고 있잖아. 근데 R자임이 0이면 B는 4kg 되면 되겠다. A는 10kg, B는 4kg, C는 1kg. 전부 R자임은 다 0이구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10kg, C는 1kg. 기억 맞는 말이고. 그다음 Q가 C를 잡아당긴 힘은 얼마예요? 10N이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C의 R자임이 얼마니까?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나? 오른쪽에 3번은 좀 어려운 문제가 맞았어. 다들 좀 어려워했었는데 요거는 여러분 뭘 해야 풀 수 있을까? 무슨 짓을 해야 풀 수 있을 것 같아? 뭘 해야 풀 수 있어? 이거 풀 때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어요? 뭘 해야 풀 수 있어? 운동방정식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A랑 B랑 줄로 묶여서 움직이지. 그렇죠? 줄로 묶여서 움직일 땐 뭐가 똑같죠?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A는 경사면이 아니라 수직면이라서 이 방향으로 4mg로 이제 그 중력을 받겠죠. 근데 B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것 같아. 그죠? 요 힘을 그냥 F라고 해볼까요? 얘가 지금 여기 나와준 요 표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렇죠. 요 표를 해석하면 0초에는 정지해 있었다. 근데 T0초에는 V0란 속력이 됐어요. 자, 근데 3T0일 때도 속력이 어때? V0.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속력이 아예 변화하지 않았을까? 속력이 안 변했을 수가 있을까? B가? 속력이 안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R자임이 0이어야 되지. 근데 얘는 지금 경사면에 있잖아요. R자임이 0일 수가 있을까? 안 되겠지, 그치? 얘는 어느 방향으로? 얘는 줄이 끊어진 다음에 우리 줄이 언제 끊어지냐면 T는 T0초에 줄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속력이 V0가 됐다가 줄이 끊어졌을 때 V0로 속력이 유지가 될까 혹시? 그럴 순 없지, 그치?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거는 V0로 속력이 유지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속력은 같은데 T0일 때랑 3T0일 때 속력은 같은데 운동 방향은 반대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우리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는 걸 추천해요. 자, 이거 묶이면 A랑 B 중에 누가 무거워요? A가 무겁지. 그럼 A는 아래로 내려가겠지. B는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처음에 묶여있을 때 0초일 때 정지, 그 다음에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 이쪽으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B의 속도가 어떻게 됐냐? 0에서 이렇게 V0까지 올라왔어. 언제? T0에. 괜찮을까? T0에 V0까지 올라왔다. 자, 그럼 물어보는 게 줄이 여기서 끊겨. 줄이 끊기면 가속도가 달라지겠지. 그쵸? 워낙 가속도는 줄이 안 끊겼으면 이거 이렇게 됐을 거거든? 근데 줄이 끊겼잖아요. 그럼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져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3T0를 물어봤어. 3T0일 때 속력이 V0래. 그 말은 만약에 이게 V0면 자, 첫 번째 1번 경우의 수. 가속도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0이었다는 얘기지. 근데 B가 줄이 끊어졌을 때 가속도가 0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불가능하겠지. 요거는 아니었구나.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 속력이 V0인데 플러스 V0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V0일 수도 있지. 3T0일 때 속력이 마이너스 V0였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경우의 수가 이거 1번 아니면 이거 2번이잖아요. 1번 말이 돼, 안 돼? 그러면 2번밖에 없는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얘는 속도가 플러스 V0에서 마이너스 V0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죠? 자, t0, 0에서 t0일 때까지의 기울기를 이때 가속도를 뭐 플러스 a라고 한번 해볼까? 플러스 a는 뭐야? t0 동안 속도가 얼마큼 변한 거야? 플러스 v0만큼 변한 게 플러스 a야. 그러면 줄이 끊어지고 나서의 b의 가속도를 뭐라고 말할래? 시간 얼마 동안? 2t0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어요? 속도가 얼마 변했지? 변화량 어떻게 구해? 나중 빼기 처음이다. 마이너스 v0 빼기 처음 v0. 그럼 이거 뭐라고 할래? 응? 마이너스 a 맞아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좀 재밌는 케이스. 그래서 줄이 끊어진 상태를 생각해보면 B가 받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F밖에 없네? 오른쪽 아래로. 마이너스 F를 받았을 때 B의 가속도가 뭐라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F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B의 알짜임 얼마야? 마이너스 F는 알짜임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몇 가지였어요? 알짜임 쓰는 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 뭐야? 보이는 모든 힘을 더했어요. 그게 마이너스 F야. 두 번째 방법은 뭐지? 알짜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보이는 힘을 다 더한다. 두 번째가 뭐야? 알짜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알짜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보이는 힘을 모두 더한다. 두 번째 F는 네, 맞아요. 그 의미가 뭐야? 알짜임은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거랑 같다. 구하는 방법 두 가지로. 첫 번째 보이는 힘을 다 더하기. 두 번째 질량의 가속도를 곱하기. 요게 요런 의미인 거거든. 그럼 B한테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경사면에서 중력 때문에 생기는 F는 마이너스 F는 마이너스 EMA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은 거지.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떤 게 되냐면 문자의 개수를 최대한 줄일수록 유리해. 그래서 마이너스 F라는 말로 써놓는 것보다 EM 곱하기 마이너스 A라고 써놓는 게 이제 문자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연립방정식 풀 때 유리하게 되거든요. 왜 마이너스 EMA로 쓰는 게 유리하냐면 줄이 끊어지기 전의 가속도는 플러스 A였기 때문에 그래요. 줄이 끊어지기 전과 후의 가속도가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는 플러스 A, 하나는 마이너스 A로 표현하게 되면 문자가 한 개로 표현됐지.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는 문자가 한 개잖아. 문자의 개수가 적으면 방정식을 풀 때 유리하다. 결국에 뭐 한다고? 방정식을 결국 풀 거 아니에요?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서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가속도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G는 사실 우리가 알려준 거거든. G라는 값은, 그러니까 연직면에서 G라는 값은 우리가 아는 값이고 A를 G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2분의 1 G냐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이 끊어진 후의 가속도 마이너스 A인데 이거의 크기가 2분의 1 G니 물어보고 있어. A를 G에 대해 표현해야 될 거잖아요. 그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자, 묶여서 운동할 때 가속도는 얼마예요? 줄이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가 얼마지? 얼마래요? 플러스 A 맞아요. 그러면 줄이 끊어지기 전이니까 덩어리 전체의 알짜임. 자, 운동 방향으로 A의 중력 플러스 4mg가 있고요. 운동 방향 반대로 B의 중력에 의한 힘 마이너스 F지만 어떻게 쓰는 게 편해? 마이너스 EMA라 쓰는 게 편해. 왜냐면 자, 마이너스 F라 써놔보자. 자, 마이너스 F는 뭐야? 덩어리 전체 질량. 덩어리 전체 질량 얼마야? 6m이고 가속도는 플러스 A거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1번. 두 번째 경우 자, A의 알짜임 플러스 A의 중력 4mg 그다음 B의 중력 얼마야? 마이너스 EMA거든. 이게 6MA다. 자, 1번식이 편하냐 2번식이 편하냐? 2번식 왜? 문자가 적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 이해됐어? 문자의 개수가 적어야 방정식을 풀 거잖아. 그럼 이제 이항하면 바로 풀리지. 4mg는 얼마야?
8ma a는 2분의 1 g가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게 a의 크기가 2분의 1 g거든.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 절대값 니은이 맞아야 되겠지. 그죠? 왜 하는 건지는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끊어지기 전에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뭐라고 했어? F0라고 불렀거든? 자, 그럼 끊어지기 전에 B만 딱 놓고 보자. B만 놓고 보면 B가 받는 힘이 뭐가 있냐면 이 장력, 줄이 왼쪽 위로,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F0로 끌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받는 것도 뭐 있어요? 운동방의 반대로 경사면에서 마이너스 2ma가 있죠. F. 이렇게 했더니 B의 R자임은 얼마일까? B의 R자임 어떻게 구할래? 플러스 F0 마이너스 2ma예요. 그쵸? 그러면 요게 보이는 힘 두 가지를 더한 거고, R자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때 줄로 묶여있을 때 B의 질량은 2m이고 가속도는 얼마였어요? 플러스 a였죠. 그쵸? 이항하면 F0는 얼마야? 4ma야. 근데 a가 얼마였어요? 사실 2분의 1 g였지. 그치? a 대신에 2분의 1 g를 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g를 a에다 넣은 거죠. 그럼 얘는 얼마야? 2mg가 되고, 물어보는 문제에도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이 맞죠. 니은 디귿 맞고, 기억 판단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t0부터 3t0까지 b가 이동한 거리는, 자, t0일 때 t0부터 2t0까지 우리 이거 언제 정지할 것 같아요? t0부터 3t0까지인데 정지 언제 할까? t0일 때 속도는 플러스 v0고 3t0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v0야. 정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이거 대칭이잖아. 닮았지? 높이 똑같지? 그럼 어때야 돼? 밑변도 똑같아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 2t0. 자, 그러면 이동거리 물어보니까 변위를 구한 다음에 변위의 절대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t0부터 2t0까지 거리는, 자, 변위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 t0 곱하기 높이 플러스 v0고요. 그 다음에 2t0부터 3t0까지 밑변 2분의 1 곱하기 t0 곱하기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v0가 돼요. 높이가. 그럼 변위는 0이야. t0부터 3t0까지 변위는 0이야. 근데 우리가 이동거리를 물어봤을 때는 절대값으로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t0 v0를 두 번. 그러면은 t0 v0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다. 요거는 3번은 인정.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3번 어려운 문제가 맞았어.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쫙 해도 괜찮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조금 어려워한 것 같아서 풀이를 쓸 줄 모르는 건 되게 큰일이야. 왜냐면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일단 먼저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식을 우리가 써야 되잖아. 시험장 가서는 우리가 식을 써야 되잖아. 여러분이.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내가 좀 말을 좀 길게 하고 있고, 중간중간 질문을 하고 있어.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자, 4번.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예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걸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풀이를 시도했어요? 그림 그렸어요. 그래프 그림 좋을 것 같아. 맞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처음에 정지에 있었다 그랬지. 속도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처음에 0초일 때 얼마야? 0m/s. 2초일 때 얼마래? 4. 4초일 때 8. 그래서 1차 함수, 시간에 대한 1차 함수가 관계가 사실 잘 보이긴 해. 그렇죠? 4초일 때 8. 그렇죠. 그래서 2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 보면, 자, 0에서 2초까지 요거고요. 2에서 4초까지는 요겁니다. 파란 거. 그럼 넓이,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냥 사실 파란색 어떻게 돼? 자, 이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속도로 구해도 되겠지. 이거는 넓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파란색 사다리꼴이랑 이 초록색 직사각형이랑 넓이 똑같잖아. 어떻게 구할래요? 처음 속도 4, 낮은 속도 8이니까 평균 얼마일까? 6. 그래서 2초 곱하기 6m/s가 평균 속도 얼마예요? 12m.
그래서 얘는 직선 운동이고 방향 변화 없으니까 플러스 12m의 절대값이 이동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0에서 2초는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래? 2분의 1 곱하기 2초 곱하기 높이 4m/s 하면 얼마야? 4m네요. 그래서 4m, 12m 몇 배야? 3배. 기억이? 맞아요. 좋아. 그 다음에 3초일 때 속도 우리 보면 2초일 때 4m/s고 그 다음에 어때요? 4초일 때 8이잖아. 그럼 V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 V는? 시간에 대한 1차 함수지. 자, 2초일 때 4. V는 A 곱하기 T인데 봐봐. 2초일 때 얼마였어? 2A는 4였지. A 얼마야? 2. 그래서 V는 2T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A가 2m/s 제곱이고 그래서 V는 AT 넣으면 V는 2T인 거죠. 3초일 때 얼마일까? 3, 2, 6.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 디귿 맞다. 우리가 이게 시간에 대한 1차 함수구나 하니까 V는 AT 이렇게 해버릴 수 있었고 처음에 워낙 기본은 V는 V0 더하기 AT였지 맞지? 근데 얘는 처음에 뭐라 했어? 정지해 있던이라 했으니까 처음 속도가 어떻게 돼? 0이어서 V는 그냥 AT 이렇게 돼서 조금 더 편하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시간에 대한 1차 함수고 원점을 지나서 되게 좀 간단하게 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5번 자 위치와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뭐가 있지? 이거 왜 나의 이 그래프 왜 줬을까요? 가에 이거 충돌시키지 그치? 운동량 순경량 얘기잖아 그치?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예요? 순경량이었지. 그렇죠? 운동량 어떻게 따지는데? 운동량이 뭐였어? P는? 운동량이 뭐였죠? 통합과학 때 했던 거잖아. 이번에 물리 때도 했고 운동량을 뭐라고 불러? 뭐라고? P 뭐야? 뭐예요? 얘기해봐 바로. 뭐라고? M이랑 맞아 M V 이거 통합과학 때도 했고 이번 물리 시험에도 우리 했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앞에 배웠던 게 소멸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은 이거 통합과학 때도 나오는 건데 내년에 수능 볼 때 이거 다시 할 거야? 통합과학? 다시 처음부터 수업 듣고 배워서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되면 안 되거든? 앞에 배웠었던 게 씻겨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P는 MV가 운동량이다. 이 나 그래프 왜 줬는지 설명해봐. 출제자의 의도 나 그래프 왜 줬을까요? 뭐라고? 튕겨 나갔어. 오케이. 그랬어. 나 그래프 왜 줬냐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정보. 0에서 1초 사이에 10m를 갔어. 1초 걸렸어. 10m 가는데. 튕겨 나오는 데는 10m 가는데 몇 초 걸렸어? 그럼 빨라진 거 같아? 느려진 거 같아? 느려졌다는 거 우리 알지? 속도값도 알겠네. 속도값 아는 거 아니야? 10m 처음에 몇 초에 갔어? 1초에 10m. 우리 기울기,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돼?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변이 뭐야 이걸? 속도라고 부르잖아요?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가 되는 거라서 준 거고 그게 기억이 안 났어도 1초 동안 10m 갔네. 얼마야? 10m/s죠 처음에. 그 다음에 2초 동안 10m 돌아오네. 5m/s라고 쓰면 돼야 하는데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지 그치? 방향 반대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 가는 걸 플러스로 한다면 왼쪽은 마이너스로 하자. 괜찮을까요? 처음 속도가 얼마야? 플러스 10. 낮은 속도가 마이너스 5. 처음 운동량 얼마야? 질량 얼마래? 0.2 kg 곱하기 10m/s. 나중은 0.2 kg 곱하기 얼마야? 얼마라 써야 돼? 마이너스. 좋아. 마이너스를 써야 돼. 안 그러면 틀린 게 되거든. 나중 빼기 처음 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0.2 곱하기 마이너스 5 빼기
0.2 곱하기 10 어떻게 돼요? 0.2 곱하기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인데 크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 3 다음에 1 오케이? 뒤로 나올수록 점점 우리가 아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배운 지 얼마 안 된 개념들이 나와야 되는데, 역학이 다 연결돼. 진짜로 전부 다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기억하면서 다시 암기를 하면서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다시 문제 풀어보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시험 자신 있어? 시험 쉽게 나온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앞에 문제들을 지금 식을 못 썼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난리치는 거고, 식을 못 쓴 거는 문제야. 시험 때도 식을 못 쓸 거잖아. 오케이 6번.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서 하자. 자 요거는 뭐를 준 거예요? 가는 상황 준 거고, 가의 처음 운동량을 뭐라고 부를까? A의 처음 운동량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A 운동량 얼마예요? A 운동량이 얼마일까요? A 운동량 얼마지? MV0. 오른쪽 방향 플러스를 할게요. 플러스 MV0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을 것 같고, B는 뭐에 있었어요? 정지에 있었지. B는 운동량이 0이었습니다. 자 이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였죠?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 그래프는 왜 줬을까요? 힘 시간 그래프였어. 힘 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가 뭐였지? 밑부분 넓이가 뭐였지? 통합과학에 그대로 나왔고 여러분 풀었을 텐데 뭐예요? 밑부분 넓이가 뭘까요? 충격량 맞아요.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그치? 자 그래서 얼마다? 4분의 3 MV0다. 그래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이 4분의 3 MV0만큼 변한다라는 거죠. B가 A로부터 받는 힘. 그래서 B는 A로부터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을까요? 이 방향으로 받겠지, 그치? 그래서 B는 이 방향으로 받아서 충격량이 이 방향. 그래서 오른쪽으로 힘 받았으니까 플러스 4분의 3 MV0가 충격량이고, 그래서 B가 받은 거죠, 그쵸? B의 운동량 변화량 나중 P 빼기 처음 P 0이지, 그치? 이게 얼마야? 플러스 4분의 3 MV0입니다. 그래서 B의 나중 운동량 얼마라고 부를래? 플러스 4분의 3 MV0입니다. 그럼 A는 얼마라고 부를래? A의 나중 운동량 얼마여야 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닐 것 같은데? 처음에 A의 운동량 얼마였어? MV0. 그다음 B 운동량 0이었죠. 이 합이 얼마야? 플러스 MV0, 그치?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을 보면 A 운동량 뭐 P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의 운동량 플러스 4분의 3 MV0지. 더하면 얼마일까? 얼마여야 돼? MV0. 식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PA가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4분의 1 MV0. 그래서 플러스여서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질량이 바뀌었을까 혹시? 질량 안 바뀌었겠지. 그래서 얘는 속도가 4분의 1 V0로 바뀐 겁니다. 기억! 충돌 후 B의 속력은 4분의 1 V0이다. 맞는 말이고요. B구나, 쏘리. B는 4분의 3이지. B는 운동량이 4분의 3 MV0니까 질량이 M이니까 M 곱하기 4분의 3 V0. 그래서 B의 속력은 4분의 3 V0. A가 4분의 1 V0고, 니는 충돌 후 A 운동량은 얼마예요? 4분의 1 MV0. 맞아요. A 맞고.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야?
4분의 3 MV제로. 우리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얼마였어? 4분의 3 MV제로지, 그치? 그래서 A랑 B랑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부호는 반대예요.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량을 플러스 4분의 3 MV제로라고 하잖아요. 충격량을 보통 I라고 표현하거든.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야? 얼마예요? A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야? 4분의 3 MV제로. 이건 거의 맞았어. 근데 하나만 추가해줘야 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돼요. 근데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그럼 이게 맞는 거야. 이거 답 4번. 충격량은 4분의 3 MV제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지. 마이너스니까. 괜찮아요? 예. 좋아. 7번. 자, 이때 운동 에너지 이렇게 물어봤네. 자, 운동 에너지 왜 물어봤을까요? 운동 에너지, 에너지 왜 물어봤을까? 운동 에너지와 힘, 이거 뭔 상관이 있었지? 힌트를 하나씩 뭐 던져보자. 자, 힘이 한 일,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일의 양이 뭐였지? 에너지의 변화량이었거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알짜임이 한 일은 뭐가 됐었지? 알짜임이 한 일은 뭐였어요? 오늘도 아까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난 기다릴 거야. 나올 때까지. 알짜임이 한 일은 MV야? 그거 양이 안 맞아. 그게 안 맞아. 차원 단위가 안 맞아. 알짜임이 한 일. 알짜임이 한 일은 알짜임이 한 일이잖아.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그쵸? 알짜임 어떻게 F는 뭐야? MA 맞아. MAS 구해보면 되겠다. MAS가 뭘까? MAS가 뭘까요? MAS가 뭘까? MAS가 뭘까? 뭐길래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 MAS랑 비슷한 거 얘기해봐. 뭐가 있지? MAS 뭔가 비슷하지 않아? 아까도 썼는데 MAS 이동거리 S 맞아요. 이동거리가 S고 A는 가속도잖아. 가속도랑 이동거리 알면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시간을 모르고 가속도랑 이동거리 알면 뭐 쓸 수 있죠? 거의 다 왔어. 비슷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 나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가속도랑 이동거리 알면 뭐 쓸 수 있어요? 뭐 쓸 수 있더라? 시간을 몰라. 가속도랑 이동거리 알아. 그럼 뭐 쓸 수 있더라? 뭐 쓸 수 있지? 왜 위치 시간 그래프? 시간을 아쉽게도 몰라. 시간이 안 나와 있잖아, 명백하게. 어떻게 뭐 할 수 있지? 뭐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시간을 잘 몰라서 뭐 등가속도인 것 같긴 한데 시간을 몰라. 물론 아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모를 때, 시간이 안 나와 있을 때 쓰기 좋은 방법이 뭐가 있었는데? 2AS 맞아요. 2분의 1M 들어가지, 그치? 맞아. 근데 이게 등식으로 쓰려면
위아래 식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EAS로 쓰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분모에 2를 한번 곱하고 분자에 m을 곱하면 똑같은 결과가 되지.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됐어? 분모와 분자에 2를 한 번씩 곱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v제곱 빼기 v0제곱 곱하기 2분의 m이잖아. 그치? 그럼 뭐야 이게?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0제곱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거 뭐라고 부를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됐거든? 괜찮을까? 알짜임이 한 일이 뭐라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본 거야. 응? 알짜임이 뭐예요? 가에서 알짜임이 뭐예요? 알짜임 뭐예요? 가에서 알짜임 뭐라고? 알짜임 뭐라고? 힘 뭐라고? 그러니까 그 힘이 뭐냐고. 알짜임이 F잖아. 말고 다른 힘이 없지. F. B는 알짜임이 F지. 이동거리가 얼마야? L. 그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어떨까요? 같아요. 처음 운동 에너지 어때요? 둘 다 0이지. 나중 운동 에너지 EK 뭐 나중 빼기 0 EK 나중 빼기 0인데 어떻다고? 같잖아요.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가 같아야겠지. 1번. 별거 없지? 별거 없죠. 내가 좀 지독하게 느껴지니 혹시? 아니에요. 근데 뭐 지독한 건 사실이라서 근데 괜찮아. 뭐 막 근데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하는 얘기라서 8번 1의 물리학적 의미 우리 거의 다 왔거든? 하는 김에 조금만 참고 해보자. 1의 의미 자 기억 1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맞죠? F 곱하기 이동거리 근데 그걸 줄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기억 맞는 말이고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할 때 물체를 드는 힘이 한 일 없다. 우리가 든다라고 하려면 힘을 어떻게 주고 있어야 될까요? 들려면 내가 얘를 들려면 힘을 가령 수평으로 힘을 주면 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밀거나 당겨서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그치. 그러다 보니까 힘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아? 위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있으려고 하면 얘가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중력이 작용한다는 걸 전제로 깔았을 때 중력이 있잖아요. 내 손이 어떻게 해줘야 돼? 위로 어쨌든 힘을 줘야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을 때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전제를 하냐? 수직으로 힘을 줬어요. 위쪽으로 줬는데 어떻게 이동한대? 근데 이동이 이렇게 수평 방향이래. 그러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힘의 방향이 위아래잖아요. 위로 이동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위로 이동을 안 했어요. 위로 이동거리가 없지. 그치? 없지. 그치? 힘의 방향 이동거리가 없잖아. 그래서 F 곱하기 이동거리가 0이라서 0줄이 돼요. 그래서 한 일은 없다. 니은 맞는 말이고. 물체가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대상이 나한테 일을 해주면 내가 받은 나는 에너지가 증가해요. 가령 어떤 게 있냐? 이런 게 있지. 내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었어. 얘한테 내가 드는 힘으로 일을 해주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 위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그치? 얘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올라왔다 치자. 얘는 위치 에너지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증가했죠. 그래서 일을 나는 내 손으로 일을 했지만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일을 해서 에너지는 감소해요. 내 에너지는. 근데 일을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기억님 5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조금만 더 힘내보자. 자 9번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예요. 힘 이동거리 그래프를 왜 줬을까?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 일단 힘은 일정했대. 이동할 때 그러면 힘이 얼마야? 12N이고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6m. 그럼 요거는 일의 양이죠. 그쵸? 요게 에너지의 변화량일 거잖아. 그치? 근데 이때 뭐 다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무슨 일이야? 알짜임이 한 일이지. 그러면 그냥 에너지 변화량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 딱 운동 에너지만 콕 집어서 변화량이 될 겁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72줄인 거야. 12 곱하기 6. 근데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에요. 그래서 6m를 이동한 후의 속력을 뭐냐 V라고 해볼까?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3이죠? 곱하기 V의 제곱. 이게 나중입니다. 나중에다 뭐 해줘야 돼? 빼기 처음을 해줘야지. 나중 빼기 처음. 2분의 1 곱하기 질량 3 곱하기 처음 속력 얼마였대? 4였대 4. 2분의 4의 제곱. 이게 처음이죠. 나중 빼기 처음 하면 그러면 2분의 3 V 제곱 빼기 3 곱하기 몇이지? 16에 48이죠 이거. 맞죠? 48이 아닌가? 아니 48 아니다. 24다. 38에 24다. 내 계산을 못해. 24. 맞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6이잖아. 맞죠. 38에 24. 맞아. 이게 뭐래? 72래.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V제곱은 이게 뭐다? 96인가 봐요. 그럼 V제곱이 얼마일까? 64인 것 같아. 그럼 V는 8이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줬어요. 그러면 요 밑부분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이게 뭐다? 이게 1의 양이 되죠. 이때는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니까 가로 세로 곱하기 2로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위에 있는 뒤에 있는 10번 11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뭐 요것도 한번 이거를 지금 할까 쉬는 시간에 갔다 와서 할까? 갔다 와서 해. 그래 알았어. 58분이니까 쉬었다가 9시 8분에 시작할게요. 진도를 많이 못 나가도